안녕하세요. 이번 EBS 28기 전속성으로 입사하게 된 장희라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정말 모든 게 감사한 하루하루인데요. 제가 이번 시험을 준비하면서는 지금까지 봤었던 시험과는 다르게 후회만 하지 말자. 똑같은 실수만 하지 말자. 뭐 꼭 붙자, 성과 되자 이런 생각 정말 하나도 안 하고 오직 같은 후회를 반복하지 않도록 주어진 시험마다 최선을 다하고 싶다라는 마음 하나만 가지고 준비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더 값지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꼭 이 시험에 붙어야겠다라는 어떤 생각 하나로 버텼던 것 같은데 이번 시험만큼은 같은 실수하지 않도록 저 하나에 집중하자라고 스스로 굉장히 다독이면서 봤던 시험이라서 그냥 지금은 모든 것이 다 감사합니다. 저는 꿈을 조금 늦게 찾은 편이라서 2016년 12월부터 시작해서 2023년 올해 됐으니까 16, 17, 18, 19, 20, 21, 22 한 7년 남짓 공부한 것 같습니다. 방송사 2개 빼고는 다 1차 합격했었고 최종까지 갔던 것도 3번 정도 있었습니다. EBS 최종까지 갔었고 대원은 3차까지 갔었습니다. 너무 뻔한 얘기 같긴 한데 기량은 아마 기량이 더 좋아서 자신감 넘쳤었을 때도 있었는데 이번 시험은 기량이 엄청 뛰어나다 이런 느낌보다는 오로지 마인드 컨트롤을 굉장히 많이 하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특히나 EBS 방송사가 제가 가장 저에게 합격의 기회를 많이 줬던 방송사이기도 하고 그 말을 가장 많이 실패를 했던 방송사였기 때문에 내가 왜 그동안 합격하지 못했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복기를 했었고 그러면 그 불합격의 원인은 최소한 반복하지 말자. 근데 저는 항상 굉장히 잘하려고 노력했었거든요. 모든 시험을 제가 가진 것보다 더 잘 많은 걸 보여주려고 노력했는데 그 욕심이 되게 무겁게 저를 짓눌러서 사소한 실수들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잘하려고 하기보다는 지금까지 준비해온 것들을 많이 믿고 나 자신을 믿고 내가 제일 잘 할 수 있는 것들을 떨지 않고 차분히 하는 마인드 컨트롤을 굉장히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연기를 계속 애써서 막 노력했다기보다는 A4 용지 한 장에 그냥 자기 주문처럼 써놨었거든요. 지금까지 충분히 공부했고 잘 달려왔고 나는 나를 믿을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쭉 적어서 매 차수마다 시험 전에 그걸 읽고 들어갔던 것 같아요. 그런 게 사소한 것 같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거 한 번 읽을 때마다 그냥 굉장히 자기 위안을 하지 않았나, 나를 믿을 수 있는 힘이 길러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성우가 사실 맨 처음엔 성우가 되고 싶었던 건 아니고 대학교 때 이제 쇼호스트 아카데미에 갔었는데 거기에 성우 수업이 있었어요. 자기 감정 표현을 잘해야 쇼호스트로서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다고 해서 근데 그 성우 수업 때 수업을 해주셨던 선생님께서 성우를 추천해 주셔서 그때부터 성우 공부를 하게 됐는데 하고 나니까 어떤 장면, 캐릭터, 그리고 영상에 제 목소리를 입히는 게 굉장히 가치 있고 또 즐거운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부터 이제 성우로의 꿈을 꾸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성우 공부에서 가장 중요한 거 자기를 잘 아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아직도 고민하거든요. 제 목소리가 언제 가장 매력적이고 내가 어떤 역할을 맡았을 때 가장 행복하게 연기하는지 물론 기본적으로 발음, 발성, 성우라는 직업 자체가 소리를 통해서 뭔가를 표현하는 직업이기 때문에 발음과 발성, 좋은 소리를 내는 것도 물론 중요하긴 한데 팔자 하나하나에 생명을 불어넣는 게 성우가 하는 일이기 때문에 내가 어떤 발음을 할 때 어떤 목소리를 할 때, 어떤 연기를 할 때 가장 빛날 수 있는지 스스로 좀 잘 생각해보고 자신의 강점이나 장점을 잘 파악할 수 있는 것이 성우로서 가장 중요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최선을 다했는데 시험이 안 됐을 때 나 어디까지가 최선이지? 어디까지 해야 되는 걸까? 사실 자책의 시간이 좀 많이 길었던 것 같아요.
굉장히 열심히 노력하는데도 성우 시험이 애석하게도 합격과 불합격 두 가지밖에 없기 때문에 불합격했을 때 내가 어떤 부분이 부족했지? 라고 계속 스스로를 복귀하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은 의도치 않게 굉장히 자기 탓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저도 가장 힘들었을 때가 정말 열심히 노력했고 정말 열심히 만든 파일이라고 생각했는데 1차도 합격하지 않았을 때 나는 재능이 없나? 혹은 정말 운이 너무 없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렇게 합격, 불합격에 제 감정 기복이 굉장히 커졌다가 낮아졌다, 뭐 높아졌다 이런 걸 느낄 때 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누군가가 어떤 위로를 해줘도 잘 들리지 않고 더 이상 어떤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갈피를 잡기도 힘들고 그때가 가장 많이 힘들지 않았나 생각해요. 시험 때요.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이번 시험 때는 사실 저는 되게 자신만만하게 시험을 봤었거든요. 지금까지 시험은 사실 잘 떨지도 않는 편이었고 근데 시험장에 들어가려고 할 때마다 눈물이 너무 나는 거예요. 그 이유는 잘 모르겠는데 지금에 와서 생각해보면 매 순간 굉장히 절박했고 사실은 그렇게 북받치는 감정들을 정말 최소한으로 억누르려고 했던 노력들이 오히려 긴장감을 더 이렇게 낮추려고 되게 애썼던 것 같고 눈물이 나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 더 시험 문제에 집중하려고 했던 것 같고 그러니까 모든 문제들을 엄청 집중해서 보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보통 때 시험 봤을 때는 다른 시험 보는 친구들이 이제 시험 보는 장면을 좀 많이 보고 어떻게 하는지 이제 파악을 하려고 했었는데 이번 시험에서는 오로지 제가 어떻게 연기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만 집중하려고 이제 다른 분들 시험 볼 때도 계속 뒤에서 장면과 대본 같은 거 모니터링 스스로 하면서 집중을 하려고 했었고 그런 것들이 좀 많이 기억에 남아요. 너무 눈물이 많이 났었던 시험인데 너무 절박해서 절박하고 절실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스스로 그 눈물을 많이 컨트롤하려고 했던 게 감정적으로 항상 평정심을 유지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았나. 그래서 아마 시험을 보시는 면접관 분들은 저의 실제적인 기분과는 상관없이 굉장히 차분하게 보였을 수도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오히려 그 인물의 캐릭터를 만들어내는 거는 색깔의 소리보다는 말투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캐릭터가 가지고 있는 화술, 되게 다양한 화술을 갖기 위해서 노력했는데 뭐 할머니나 뭐 아줌마나 애기나 변성을 통해서 그 캐릭터를 표현하려고 하기보다는 그 세대, 그 나이가 가지고 있는 화술을 좀 많이 관찰하려고 노력했어서 정말 한참 공부를 열심히 했을 때는 지하철 같은 데서 아주머니들이 다툼이 생기거나 그러면 조용히 녹음기를 켜서 그거 이렇게 녹음해 뒀다가 집에서 들어보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각 캐릭터가 가지고 있는 화술, 다양한 화술을 새롭게 내 거화 시키는 게 어떤 걸까 화술 고민을 가장 많이 했던 것 같고요. 그 외에 뭐 변성이나 이런 거는 오히려 크게 신경 쓰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냥 기본적인 체력을 기르는데 좀 애를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좋은 컨디션에서 좋은 연기를 할 수 있도록 좀 그런 걸 노력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오디션을 통해서 너무 좋은 기회로 제가 캐릭터를 맡게 됐는데 사실 그 캐릭터 하면서 저도 처음 알게 된 건데 그 캐릭터를, 그 챔피언을 제가 맡게 되면서 그 캐릭터에 대해서 분석도 하고 이 캐릭터는 어떤 소리로 어떤 말, 세상에 없는 걸 만들어낸 게 처음인 거였어요. 지금까지는 그냥 원래 있었던 캐릭터의 소리를 입히는 거거나 뭐 그런 거였는데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거라서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고 정말 많이 애써서 준비해 갔었던 기억이 참 나는데 제가 그 연기를 하면서 처음으로 알게 됐던 게 학원을 다니면서 어느 순간에는 선생님들이 원하시는 연기를 혹은 친구들이 기대하는 연기 혹은
오답이 아니고 정답 같은 연기, 가장 저한테 편한 연기, 그런 거를 항상 했더라고요. 오로지 그 캐릭터를 위해서 한 연기는 내가 없었던 게 아닌가? 게임 녹음하면서 그 생각 정말 많이 했거든요. 왜냐면 백스를 녹음하면서는 백스만 생각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캐릭터 하나를 온전히 캐릭터만 생각하면서 혼신의 연기를 했을 때 느껴지는 그 보람을 처음 느끼게 해준 캐릭터라서 너무 감사했고, 사실은 개인적으로는 백스 오디션에 붙었을 때가 제가 연기적인 고민이 가장 많았고, 시험에서도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했고, 내가 과연 성우로서의 재량과 역할을 해낼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이 많았던 때라. 근데 그때 너 조금 더 해봐, 성우로서 네가 능력치가 좀 있어, 가능성이 보여 라고 위로가 돼줬던 기회라서 지금 굉장히 많이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쇼호스트 아카데미를 다니면서 성우를 꿈꿨다고 했는데, 그때 당시에 저에게 성우를 추천해 주셨던 선생님이 이원찬 선생님이셨어요. 그래서 저한테는 제가 가지고 있던 성우로서의 잠재 능력을 알아봐 주셨던 첫 번째 선생님이셔서 너무 의미가 깊은 선생님인데요. 이원찬 선생님께서 항상 말씀해 주셨던 것이 기본기였습니다. 그래서 사실 원찬 선생님 수업을 처음 들으면 그 모나미 볼펜에 이제 양끝을 이렇게 딱 잘라서 거기에 청테이프를 이렇게 감아주세요. 그래서 그 새 모나미 볼펜 하나 주시거든요. 항상 송곳니 두 번째 이빨에 껴서 가게와 거기부터 시작해서 항상 지금도 선생님도 하시는 연습이라고, 그만큼 성우로서의 기본적인 발성, 발음 이런 게 너무 중요하다. 기본기가 잘 되어 있어야 어떤 역할을 맡더라도 자신감 있게 해낼 수 있다라고 여러 얘기를 해주셨었거든요. 그래서 기본기에 대한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희노애락 애호욕, 정말 인간의 기본적인 감정들을 어떻게 표출해야 되는지, 그것도 역시 기본이긴 한데, 그런 기본적인 감정, 기본적인 기본기 이런 거를 굉장히 많이 여러 번 얘기해 주셨던 것 같고요. 그리고 그렇게 연습하는 걸 습관화할 수 있게끔 매일매일 밴드로 숙제도 올려주시고, 또 중간중간 발음, 발성도 체크해 주시고, 그런 것들이 제가 연기를 계속 이어가는데 엄청 큰 힘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정미숙 선생님께도 배웠었는데, 정미숙 선생님께 배우면서 제가 가장 많이 느꼈던 건 나라는 사람에 대해서 집중할 수 있는 시간들을 좀 많이 주셨던 것 같아요. 맨 처음에 하는 게 수업 시간, 맨 첫 번째 시간에 하는 것이 자기소개였거든요. 지금까지 해봤던 것보다 훨씬 더 심도 깊은 자기소개, 내가 지금까지 경험해왔던 것들, 자라온 성장 배경, 이런 것들을 다 한 번씩 이렇게 텍스트로 써보게 하셨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친구들과 같이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마련해 주셨었는데, 자기가 살아온 배경, 성장 배경이나 자기가 살아오면서 크게 겪었던 이슈들이 결국에는 연기에 다 녹아 있으니까 한 번씩 자기를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면 참 좋다라고 추천해 주셔서 했었던 수업인데, 그게 정말 수업 시간 생각해보면 많이 기억에 남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정말 그거 하면서 내가 이 감정을 표현할 때 어떻게 하지?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보고, 오래 공부하면 잊을 수 있는 자기에 대한 그런 감각들을 하나씩 일깨울 수 있게끔 해줬던 시간이라서 미숙쌤 수업 때는 그게 좀 많이 생각이 나고요. 의진쌤 같은 경우에는 정말 엄마처럼 너무 항상 따뜻하게 끊임없이 격려해 주시고, 좋은 점들, 제가 성우로서 발현할 수 있는 장점들이 어떤 게 있는지 항상 살펴봐 주셨어서 정말 힐링이 되는 시간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제가 수업을 듣진 않았지만 시험에서 뭔가 애매하고 고민이 될 때마다 그 구인쌤께 항상 물어봤었거든요. 그럼 구인쌤 한결같이 그냥 네가 믿는 걸 해, 그게 연기의 정답은 없고 정말 정답은 네가 믿는 걸 하는 게 정답이다. 되게 단순하지만 단단한 해결책들을 주셨어서 제가 매 시험 때마다 많은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 민트보이스 내에서 안가라는 중국 드라마 더빙과 관련해서 오디션을 보게 되었고, 그래서 50부작이 넘는 그 작품을 같은 친구들이랑 같이
했었거든요. 근데 그 작업을 하면서 다 같이 더빙 작업을 할 때 배우고 익혔어야 했던 그 태도라든지 아니면은 캐릭터를 잘 발현할 수 있도록 하는 더빙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배울 수 있었던 것이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됐었고, 만약에 민트보이스를 다니지 않았다면 제가 그런 기회를 얻을 수 있었을까? 라는 생각이 들 만큼 저한테 굉장히 값진 경험으로 남았던 것 같습니다. 생각해보면 제가 지금까지 합격했을 때는 항상 스스로 준비를 해서 시험을 보러 갔던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 EBS를 준비하면서는 2차 때도 그렇고 3차 때도 그렇고 다 민트보이스랑 함께 준비했거든요. 처음이었거든요. 학원에서 이렇게 특강 해주는 것을 통해서 준비해 갔던 것이. 2차 때는 이민규 선배님 그리고 유지아 선배님께서 도와주셨었는데요. 가서 실기에서 어떤 매력을 보여줘야 할지, 제 목소리의 장점은 뭐고 나레이션을 할 때 어떤 강점을 보여주는 게 매력적인지를 잘 짚어주셨던 것이 이민규 선배님이셨어요. 그래서 내레이션 할 때 좀 자신감을 가질 수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또 시험장에 들어서면서부터 나올 때까지 어떤 태도로 또 어떤 마음가짐으로 시험에 집중해야 하는지를 알려주셨던 거는 이제 유지아 선배님이셨어요. 그래서 민트보이스랑 함께 했었던 특강 중에서 정말 그 2차 특강만큼은 너무 많은 도움이 됐어서 2차 시험에서 항상 떨고 긴장했던 것 같은데 그런 것에 있어서 큰 도움이 됐던 것 같고요. 그리고 3차 마지막도 민트보이스에서 같이 특강을 해줬었는데 김단 선배님 그리고 유지아 선배님께서 도와주셨었거든요. 그래서 김단 선배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객관적으로 면접관이 봤을 때 내가 어떤 점이 부족한지를 잘 파악해 주셨어서 단 선배님께서 잘 파악해 주신 덕분에 또 첨언해 주신 덕분에 제가 장기자랑으로 랩을 준비했거든요. 항상 차분한 모습을 보였고 또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었는데 그걸 깰 만한 약간 쾌활하면서도 재치 있는 것도 좀 보여주면 좋겠다라고 조언을 해주셨어서 그래서 랩을 준비해 갔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굉장히 매력적으로 보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지아 선배님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EBS가 다역을 많이 하고 어린이 프로그램이 있다 보니까 노래를 좀 보여주면 어떻겠냐고 추천해 주셨어서, 근데 제가 노래를 잘하는 편은 아니었어서 노래랑 같이 노랫말을 이제 수어로 준비를 해 갔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준비하는데 굉장히 많은 도움을 주셨었어요. 그래서 2차 때도 그렇고 3차 때도 그렇고 민트보이스에서 마련해 주셨던 특강이 없었다면 제가 이렇게 자신감 있게 시험을 볼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시험은 유난히 오래 공부한 친구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적어도 이걸 공부하는 순간만큼 다 행복해서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7년이라는 시간 동안 공부하면서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너무 힘들었던 때도 많았고 정말 포기하고 싶을 때도 많았는데 제가 합격하고 나서 생각했던 게 단 한순간도 행복하지 않았던 때는 없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행복하게 이 얘기가 너무 추상적이라서 힘이 될진 모르겠지만 정말 행복하게 하루하루 연기하다 보면 각자한테 정말 적절한 때 좋은 기회가 온다라고 생각하고 계속 공부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너무 길고 어떤 때는 이게 정말 끝이 있는 터널일까? 생각할 정도로 너무 깜깜해서 가끔은 공부할 때 저도 많이 지쳤었거든요. 근데 그럴 때는 자기가 그냥 되게 잘한다라고 칭찬받았던 그런 수업 때도 한번 들어보고 막 친구들이 너 진짜 그건 잘하더라 이렇게 했던 연기들 다시 한번 들어보면서 채찍보다는 자신한테 당근 좀 주면서 좀 공부를 오래오래 그래도 즐겁게 하셨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꿈이라는 게 너무 이루기 힘든 꿈이기도 하지만 그래도 결국 이룰 수 있는 꿈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용기를 잃지 마시고 끝까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